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산에서 지내고 있는 호주 사람 피입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가 하얗게 센 외국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한글 공책에 가나다라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고 있는 모습이요. 저는 이 장면을 실제로 보고 한참 동안 자리를 못 떴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 고향 호주에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요. 자,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화면 하나 같이 보고 넘어가실게요. 지금 보이는 이분, 호주에 사는 중년 여성분이세요.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좀 이르고 그렇다고 젊다고 하기도 애매한 딱 그 사이 나이대 분이신데요. 이분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이 곧 미래다. 그러니까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도 너무 늦었다고, 이 포기한 중년들도 바로 지금부터 한국말을 시작해라. 저 표정 좀 보세요. 농담하는 얼굴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인생을 건 선언을 하는 사람처럼 진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영상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호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봐온 이 그 또래 어른들은요, 새 외국어를 배운다는 발상 자체를 인생 목록에서 지워버린 분들이었어요. 영어 하나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다. 이게 그분들에게는 그냥 공기 같은 상식이었거든요. 호주 가서 영어권 나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세대의 어른이 카메라 앞에서 다른 노인들한테까지 한국어를 배우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새 취미가 하나 생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주 노년층이 평생 붙들고 살던 어떤 미디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게 그 한 분만의 별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 한국어를 가장 열심히 파고드는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0대도 30대도 아니에요. 60, 70 넘으신 어르신들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을 제치고 백발의 노인분들이 그 한국어 교재에 형광펜 그어가며 더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보통 젊을수록 빨리 느는 거잖아요. 그 불리함을 다 짊어지고서도 굳이 달려든다. 도대체 무엇이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제가 호주에서 직접 살다 온 사람으로서 그 속사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먼저 호주 젊은 세대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 그림이 완성돼요. 사실 호주 젊은이들은 한참 전부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직접 가본 애들도 수두룩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젊으면 몸이 멀쩡하잖아요.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화행도 영화 몇 편 보면 그냥 버텨요. 게다가 한국 가서 카페나 식당에서 잠깐 일하면 여행 경비 정도는 직접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진작에 한국에 빠져 있었어요. 이건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르신들이었어요. 호주 노인분들은요,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유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일단 나이가 들면 장거리 비화행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한국이랑 호주는 진짜 멀어요. 비행기로 10시간이 우습게 넘어가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 분들이 그 좁은 좌석에 10시간 넘게 앉아있는다는 거, 이거 젊은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에요. 게다가 그분들은 또 평생을 일하면서 챙겨야 할 생업이 있었고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책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그거 젊은 애들이나 가는 데지 우리 같은 늙은이가 거길 왜 가? 이러면서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어르신들의 손주들이 한국을 다녀오기 시작한 거예요. 손주들이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이랑 사진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화면을 본 노인분들이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머릿속에 품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랑 화면 속에 실제로 펼쳐진 한국이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호주의 그 연세 드신 세대는 한국 하면 아주 오래된 옛날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딘가 멀고 잘 모르는 나라, 전쟁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나라, 뭔가 고생스럽고 가난할 것 같은 나라. 솔직히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식이었어요.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손주가 들이민 화면 속 한국은 완전히 미래에서 온 도시였던 거예요. 한밤중인데도 거리가 대낮처럼 환하고 길바닥은 어디 하나 더러운 데가 없고 사람들은 다들 세련되게 차려입었고 건물들은 으리리하게 솟아있고 그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한국이야? 이게 그 한국이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호주 노인분들이 그 영상들을 보면서 화려한 건물이나 멋진 야경보다 훨씬 더 크게 충격받은 게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 노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려면 호주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부터 아셔야 해요. 제가 호주에서 평생을 살아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호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도시 외곽이에요.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차고가 딸린 큰 집. 이건 분명 호주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들이 다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정말 아무 데도 못 가요. 우유 하나 사러 마트 가려고 해도 차 끌고 한참을 나가야 해요. 젊을 때야 운전대 잡으면 그만이니까. 이게 오히려 여유롭고 좋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바로 이 구조가 사람을 올가매는 덫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호주 노년층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진지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주 외곽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어느 날 밤 갑자기 몸이 확 안 좋아져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머리가 핑 돌고 식은땀이 나요. 당장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호주 외곽에서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30분, 좀 멀면 1시간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운전해 줄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으면 결국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나이 든 분이 몸이 무너지는 와중에 칠흑 같은 시골길을 혼자 운전해서요. 이건 호주 노인분들한테 그냥 가정이 아니라 늘 머리 위에 얹혀 있는 진짜 현실적인 공포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건 한국 분들은 너무 당연해서 평소엔 생각조차 안 하실 거예요. 한국은 아파트든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어디에 사시든 거의 무조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병원이 있어요.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약국까지 동네마다 줄줄이 깔려 있어요.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슬리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5분만 걸어가면 병원 문 앞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호주 노인분들 눈에는 이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늙어서 가장 무서운 게 결국 건강 문제인데 그 공포를 통째로 없애주는 나라가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저도 처음 푸산에 왔을 때 이걸 보고 진짜 놀랬어요. 제가 사는 동네만 둘러봐도 걸어서 5분 안쪽에 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운영하는 약국도 있고요. 호주에서는 두통약 하나 사려고 해도 약국 문 닫기 전에 미리미리 서둘러야 했거든요. 시간 놓치면 그날은 그냥 아픈 채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걱정 자체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 호주 어르신들 마음을 결정적으로 사로잡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핵심일 수도 있어요. 한국은 산과 자연이 코앞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생활이 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호주 어르신들이 노년에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연이에요. 나이 들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지고 조용하고 푸른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호주에서 그 자연을 제대로 누리려면 도시에서 더 멀고 외진 곳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또 아까 그 무서운 문제가 그대로 따라와요. 병원도 멀어지고 마트도 멀어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지고 결국 자연을 손에 쥐려면 안전과 편리함을 통째로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 잔인한 선택지였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 둘을 다 줘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한국은 도시 한복판에 살아도 조금만 걸어 나가면 산이 떡하니 있어요.
푸산만 봐도 제가 사는 데서 버스 잠깐만 타면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푸른 산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도시의 모든 편내 시설을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누릴 수 있어요. 병원, 마트, 지하철, 버스가 다 갖춰진 채로 자연이 바로 옆구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호주 노인분들이 평생을 자연이냐 편리함이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안겨주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본 어르신들 심정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교통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의 지하철이랑 버스 시스템 말이에요. 이거 호주 어르신들이 영상으로 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요. 호주는 다시 말하지만 차가 없으면 손발이 다 묶이는 나라예요.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버스 한 대 놓치면 다음 차가 30분, 1시간씩 안 오는 경우도 흔하고 노선 자체도 듬성듬성해요. 노인분들이 이걸 믿고 일상을 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이 몇 분 간격으로 칼같이 들어와요. 버스도 정류장에서 앱만 켜면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숫자로 딱딱 떠요. 교통카드 딱 한 장이면 지하철이고 버스고 환승까지 알아서 다 돼요. 운전을 평생 안 해도 차가 단 한 대도 없어도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든 분에게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한국 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세요. 사실 저는 한국 와서 이 부분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운전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 이거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호주에서 운전을 못한다는 건 거의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80 넘으신 할머니가 혼자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서 볼일 다 보고 돌아오시는 풍경. 한국에서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게 호주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의료비 문제까지 더해지면 호주 어르신들은 거의 무너져요. 호주에서 일반 병원 한번 가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동네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도 우리 돈으로 7만 원, 8만 원씩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라도 하나 받아보려면 일단 예약을 잡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MRI 같은 거 꼭 한번 찍으려면 몇 달씩 대기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한둘이 아니라서 병원 갈 일이 정말 잦은데 갈 때마다 돈은 왕창 나가고 결과는 하세월이고 이게 호주 노인분들한테는 끝없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한국은 동네 병원 진료비가 정말 저렴하고 무엇보다 빨라요. 아프면 그날 가서 그날 진료받고 검사도 척척 빠르게 해주고요. 호주에서 몇 달 기다리던 일이 한국에서는 며칠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직접 확인한 호주 어르신들이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있어 하면서 진짜 충격에 빠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호주 노인 문제의 진짜 뿌리는 사실 외로움이에요. 호주는 워낙 땅이 넓고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정말 고립되기 쉬운 구조예요. 이웃이 있어도 차로 한참 가야 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며칠씩 아무하고도 말 한마디 안 나누고 지내는 경우가 흔해요. 이게 호주 노년층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아파트 한 동에 수백 세대가 같이 살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고 단지 안벤치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경로당에서 같이 점심을 드시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 얼굴 볼 일이 천지인 거예요. 호주 어르신들 눈에는 이 북적북적함이 외로움이 사라지는 천국처럼 보였던 거죠. 한국 분들은 가끔 사람 많은 게 피곤하다고 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북적임 자체가 간절한 위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면요. 호주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이 사실상 멈춰버려요. 한국에서는 면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 노인이 면허를 반납한다는 건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사실상 집안에 갇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주 어르신들은 위험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못해요.
눈도 침침하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는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지고요. 정부도 골치 아파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 영상을 본 어르신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나라에서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못해도 늙어서도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구나. 이게 호주 노인분들한테는 그냥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또 하나 호주 어르신들이 영상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한국의 배달 문화예요. 호주에서는 나이 들어 장 보러 가기 힘들어지면 그게 바로 생존의 문제가 돼요.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차까지 걸어가고 운전해서 집까지 오고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정말 고된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핸드폰으로 몇 번 누르면 쌀이고 물이고 반찬이고 집 앞까지 다 가져다 줘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필요한 게 문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런 영상을 본 호주 노인분들이 저 나라는 아예 늙은 사람을 위해 설계된 나라냐 하면서 혀를 내두르신대요. 사실 한국은 늙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노인한테 가장 친절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호주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요양시설 같은 곳이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이게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씩 깨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이랑 집까지 팔아서 그 비용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도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게 호주에서 계속 사회 문제로 터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늙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드는 사치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영상을 보니까 그 사치가 한국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더라는 거죠. 같은 돈으로 호주에서는 빠듯하게 갇혀 사는데 한국에서는 여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계산이 머릿속에서 딱 서는 순간 어르신들이 한국어 교재를 펴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차곡차곡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호주 노인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민까지 생각하고요. 이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러면 한 달이라도 좋으니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평생 누려보지 못한 그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단 한 달이라도 내 몸으로 직접 겪어보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한국은 호주에 비해 물가 대비 삶의 질이 훨씬 높게 나와요. 똑같은 돈을 쥐고 있어도 그 돈으로 한국에서 살면 호주에서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삶의 질이 거뜬히 유지되는 나라. 이게 연금으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이겠어요. 돈 걱정은 덜고 몸은 안전하고 생활은 편하고 의료까지 빵빵한 나라. 호주에서는 꿈에서도 그려보기 힘든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한국에 가려면 일단 말이 좀 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요. 호주에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분들이 한데 모여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라고 부르는 곳인데 우리로 치면 은퇴한 분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 같은 거예요. 안에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모임이냐? 한국어 공부 모임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경로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다 같이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가나다라를 가르쳐주고 발음을 같이 연습하고. 상상이 가세요? 백발의 호주 어르신들이 빙 둘러 앉아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또박또박 발음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공부 방법도 재밌어요. 이분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익히냐면 한국 드라마랑 영화를 보면서 배워요. 드라마 한 편 틀어놓고 거기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고 자막 보면서 단어를 외우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딱딱한 공부가 아니라
인생 후반에 만난 가장 즐거운 취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이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라니까요. 한국어 모임에 대기까지 걸린다는 게 이게 지금 호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영어 하나로만 살아오신 분들이 인생의 노을이 지는 그 시기에 완전히 낯선 새 언어를, 그것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책상 앞에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한국이 그만큼 가치 있는 나라라고 마음 깊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 남은 인생을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까지 쌓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거의 인생을 걸겠다는 결심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집 앞에 병원이 있는 거, 지하철이 칼같이 다니는 거, 한밤중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한 거, 도시에 살면서도 산이 코앞인 거, 옆집에 사람이 북적이는 거. 한국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말 잘 모르세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평생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신 노인분들이 이걸 누리겠다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책을 펴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고 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가치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젊을 때는 어디서든 잘 버티니까 잘 안 보이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순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거리예요. 병원까지의 거리, 마트까지의 거리, 사람까지의 거리. 그 모든 거리가 짧을수록 삶이 안전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나라예요. 가까워서 편하고 안전해서 마음이 놓이고 시스템이 워낙 촘촘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젊은 사람에게 좋은 나라이기 이전에 나이 든 사람에게 세상에서 그 가장 다정한 나라일지도 몰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푸산에서 살면서 이걸 매일 눈으로 봐요.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혼자서도 지하철 타고 시장 가서 장 보고 병원 들렀다가 친구분 만나러 다니시는 모습이요. 이게 호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풍경이거든요. 한국 어르신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자연도 누리고 편의도 누리고 안전까지 다 누리면서 사세요. 본인들은 그게 그냥 평범한 하루인 줄 아시지만 이게 바로 지구 반대편 호주 노인분들이 한국어 교재까지 펴들면서 그렇게나 부러워하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시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알차게 챙겨서 금방 다시 올게요.